여러분, 팩트 폭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팩트 플리스란 책이 있습니다. 팩트 플리스는 사실 충실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팩트에 근거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그런 습관 혹은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팩트에 근거해서 세계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좋게 말하면 세계관, 나쁘게 말하면 편견에 사로잡혀서 세계를 봅니다. 이 팩트 플리스의 저자인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주 저자인 한스 로슬링은 의사이자 통계학 전문가이고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특별히 유니세프나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2017년에 이제 사망을 했고요. 이 팩트 플리스는 그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총 10개의 본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10가지 본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에 저항해서 사실 충실성, 팩트 플리스를 기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선 실험적으로 13가지 문제를 내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원래는 이게 삼지선다로 제시되는데 제가 보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정답도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그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2.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3.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4. 오늘날 세계 기대 수명은 몇 살일까? 5. 세계 인구 중 0에서 15세 아동은 20억 명이다. 유엔이 생각하는 2100년에 이 수치는 몇일까? 6.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 7.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8. 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다. 이 70억의 거주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원래 이거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4개로 구별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 중에서 10억 단위로 여러분들이 70억 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이 몇 %일까? 10. 전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 11. 1996년은 호랑이, 대왕판다, 검은 코뿔소 모두 멸종 위기종에 등록되었다. 이 셋 중 몇 종이 오늘날 더 위급한 단계의 멸종 위기종이 되었을까? 혹은 벗어났을까? 12.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일까? 13.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 저는 이 13개 문제 중에서 2개밖에 못 맞췄어요. 이 질문들은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재밌는 것은 여기에 대한 오답이 체계적이었다는 거죠. 10개의 본능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능은 간극 본능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를 딱 둘로 나뉘어서 보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혹은 서양 그 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라를 이제 구별하는데 선진국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21세기에는 대다수의 나라, 그러니까 인류의 85%가 선진국에 속합니다. 15%의 대다수의 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단 13개 국가만이, 그러니까 인류의 6%만이 개발도상국에 해당합니다. 부자, 가난한 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부자의 기준을 산정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물가를 반영해서 1인 소득을 4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단계는 하루 1달러로 사는 사람, 약 10억 명이 이렇게 살아가고요. 구체적으로는 진흙구덩이에서 물을 기르고 항생제를 살 돈이 없는 수준입니다. 2단계, 1일 4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약 30억 명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스레인지를 살 수는 있지만 냉장고를 쓰기엔 어려운 수준이죠. 3단계, 1일 16달러, 약 20억 명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하루 16시간 주 7일을 쉬지 않고 일하고 자녀가 취업하면 그날을 기념해서 하루 정도 오후를 즐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단계, 1일 32달러로 살아가고 약 10억 명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육을 평균적으로 12년을 받고 집에서 온수와 냉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 속하나요? 책의 저자는 그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모두가 4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직 가난해.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피하려면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저자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데이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본능은 바로 부정 본능입니다.
세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세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보더라도 세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극빈층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줄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극빈층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29%에서 9%로 줄었습니다. 오늘날 기대 수명이 평균 72세인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기대 수명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세계를 여전히 나쁘고 부정적으로 보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언론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냉정한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입 밖에 잘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죠. 뉴스는 대다수가 우리가 가짜뉴스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뉴스는 정확한 뉴스를 보냅니다. 다만 그것이 극히 이례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극히 이례적인 뉴스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할 거 아니에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냉정한 사람, 혹은 비도덕적인 사람, 심지어 비인간적인 사람을 취급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샌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본능은 직선 본능입니다. 이것은 그래프를 보는 눈인데요.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결코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진 않습니다. 대다수는 이제 곡선을 그려요. 제2곡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곡선이 될 수도 있겠죠. 인구 증가를 이야기를 해보면 인구는 분명히 끊임없이 증가할 거고 2100년대에 따르면 한 10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살기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아동층이나 노인층이 늘어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성인층이 늘어납니다. 지금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삶이 나아질수록 많은 가정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본능은 바로 공포 본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언론이고,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기에 좋은 것이 바로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포를 느낀다고 했을 때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체적인 손상에 대한 공포가 있고, 감금에 대한 공포가 있고, 오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뱀, 거미, 높은 곳, 그리고 좁은 곳에 갇히는 것, 바늘, 비행기, 쥐, 낯선 사람, 개, 군중, 피, 어둠, 불, 익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생존 본능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망률을 따져볼 때 지난 10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25%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죠. 그런데 우리가 인구 증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과거랑 10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항공기가 4천만 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사고 난 것은 단 10대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전쟁 위협도 마찬가지죠. 1986년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가 6만 4천 개가 있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는 18,000개로 줄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사능 오염으로 실질적으로 사망된 사람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방사능 공포로 인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피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테러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4단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그런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거의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라는 것은 실제로 위험한 것에 반응할 때라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나 심지어 정신적인 것들까지도 쓸데없이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크기 본능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대할 때, 특별히 큰 숫자를 대할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1세 미만 아동은 4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 큰 숫자죠. 1세 미만의 아이가 420만 명이나 죽었다니. 하지만 1950년 같은 경우에는 1세 미만의 아동이 14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1000만 명이나 덜 죽는 거예요. 물론 420만 명이 사망하는 게 결코 작은 숫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숫자를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 수치가 달랑 하나만 나오면 내 머릿속에는 항상 경보음이 울린다. 그 수를 무엇과 비교해야 할까? 그 수가 1년 전에는 어땠을까? 10년 전에는? 비교 가능한 나라나 지역은 어디일까? 어떤 수로 나눠야 할까? 이 수와 관련된 총합은 무엇일까? 1인당으로 환산하면 몇일까?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율을 비교한 뒤라야 그것이 정말 중요한 수인지 판단할 수 있다.
6번째, 일반화 본능입니다. 일반화 본능이란 쉽게 말해서 범주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범주화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집단화, 범주화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문제는 무엇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프리카 전체를 일반화 시킨 거죠. 아프리카는 54개국이 있는 대륙이고 1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인종이나 문화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물질이라는 이 단어만 들었을 때도 뭔가 위험하다, 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천연제품이든 공산품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화학물질입니다. 비누, 시멘트, 플라스틱, 항생제. 일반화 본능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집단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끊임없이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운명 본능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독한 편견과 동의어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수치를 보여줘도 유럽의 많은 백인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아메리카와 유럽을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든 아니면 문화산업 측면에서든 뛰어넘을 것이라고 잘 안 믿어요. 하지만 그러한 내가 속한 집단, 그게 뭐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특정 운명에 갇혀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아주 과거 자연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고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제국주의 시절에나 통했을 사고방식이지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도 문화도 고정된 바위가 아니라 언제나 변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스웨덴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로 가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스웨덴 여성들은 낙태를 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가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그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금지고 스웨덴에서는 낙태가 합법입니다. 8번째, 단일 관점 본능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을 단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계를 오해하기 딱 쉬운 것이죠. 단일 관점 본능의 가장 극단적인 것이 바로 이념입니다. 특정 이념이나 혹은 단일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모든 문제는 각각 다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각각 달라야 됩니다. 9번째, 비난 본능입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그 정도로 힘을 가질 수도 없고 모든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만을 탓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누군가의 면상을 갈기겠다는 생각을 바로 버리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이해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다급한 본능입니다. 영업사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 혹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건 많지 않아요. 과거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생존 본능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뭐 뱀이 물려고 하면 다급하게 즉각 피해야 된다거나. 하지만 오늘날의 위협은 그런 즉각적인 것들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들이 대다수예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기후변화를 부정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만 우리가 자꾸 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때문에 난민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것이죠. 이 팩트 플리스 책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5가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유행병, 두 번째가 금융위기, 세 번째가 세계대전, 네 번째가 기후변화, 다섯 번째가 극심한 빈곤입니다. 그런데 유행병이나 금융위기나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극복한 사례도 있고 또한 통제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해오고 있고요.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조금씩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야 돼요.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것들을 줄이는 거죠. 그런 생태계 파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오존 파괴 물질과 휘발유에 첨가하는 납을 관리해서 이미 잘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극심한 빈곤층은 달라요. 이건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극빈층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8억 명의 사람들이 그런 극심한 빈곤층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8억 인구가 빈곤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해결책도 알고 있다. 평화, 학교 교육, 보편적 기초의료 서비스, 전기, 깨끗한 물, 화장실, 피임, 시장의 힘을 가동할 소액 대출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가난을 끝내는데 혁신 따위는 필요 없다. 다른 모든 곳에서 효과를 본 방법을 쓰면 그만이다. 책의 구성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세상은 좋아지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읽어야 한다면 꼭 이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